전립선염을 앓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전립선염의 경우가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 질환에 속하죠. 보통은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세균성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면은 급격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세균성이 더 많아서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 같은 경우는 대개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어떤 뭐 세균의 문제 등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전립선 자체의 원인이기보다는 이 자율신경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립선도 분비선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만 타겟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시간만 자꾸 보내는 그런 어떤 치료의 비효율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되게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고 혹은 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교감신경이 보통은 이제 전신에 다 분포해 있지만 되게 상부 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 눈이 말라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입마름증이 생기고, 귀에 소리가 나고 하는 교감신경의 흥분증과 동시에 전립선염이 잘 나타나거든요. 소변을 보려고 서 있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회음부에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다든지, 앉기가 힘들다든지, 움직임에 어떤 제약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전립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해서 분비선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전립선 염증이 생기고, 또 전립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긴장을 해서 이 전립선을 옥죄는단 말이죠. 그런 옥죄는 감각들이 전립선 주변에서 생기니까 전립선만 치료하기 위해서 전립선에 자꾸 약물을 투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전립선 자체에는 약물 투여가 잘 되질 않거든요. 약물이 전부 전립선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치료 효과가 덜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전립선이 더 잘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주는 약물들은 대부분 복강 내의 혈액순환을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소장, 대장, 간장의 어떤 혈액순환을 늘려줌으로써 전립선에 울체되어 있는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해주고, 또 염증이 생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염증 반응을 빨리 해소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염증이 전립선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교감신경을 억제시켜주면 전신의 어떤 염증 반응들이 줄어들고 면역 관인 반응도 줄어들게 되고 노폐물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립선을 직접 타겟으로 하지 않지만 전립선염이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치료되지 않는 전립선염의 경우, 전립선 주변에 어떤 감각 이상이 나타난 경우, 전립선만을 치료 목표로 삼지 마시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전립선의 질환이 저절로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 전립선염이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음식이 커피하고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대부분의 이 점막 조직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점막의 어떤 흡수와 분비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 반응도 증가하게 되고, 커피는 이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이 배뇨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전립선의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술과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씁쓸한 약재들, 그러니까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혹은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금은화 같은 약물들, 또 무시 같은 약물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인진숙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 이제 이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걷기, 달리기, 등산, 뭐 스쿼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면 전립선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